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홈플러스 법정 관리 사태로 지역 대형마트들의 운영 위기 소식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 점포를 폐업했는데요. 한때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상동 홈플러스도 곧 폐업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입니다. 이곳은 오는 7월까지 운영하고 폐업할 예정으로 임대차 매장들 상당수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매장들은 할인 등으로 재고를 소진하며 남은 기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일찌감치 전국 매출 1위까지 기록했던 부천 상동점을 매각했습니다. 온라인 소비 시장이 늘고 영업이익이 줄어 고민하는 사이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매장을 팔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유통업계 매출 비중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총 매출은 179.1조 원, 2023년 166.8조 원에서 12.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2023년 22.5조 원에서 2024년 21.3조 원으로 약 1.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78.9조 원에서 90.6조 원으로 11.7조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를 매각하거나 영업 형태를 바꾸는 일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점포, 마트가 지역의 물류센터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기능도 사실은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물류센터로서는 너무 부지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추구형이라든가 전문 매장 형태로 가는 형태를 아마 모색하지 않을까. 상동 홈플러스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4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1,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유통점이 임대 형태로 다시 들어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구 밀도 대비 점포 수가 많은 곳들부터 뒤이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실업사태와 지역 상권 위축까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홈플러스 실직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센터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 간 일자리 협약을 맺어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4곳으로 압축된 타당성 조사 대상지에 대한 평가 결과 1순위는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로 확정됐습니다. 80점 안팎에 그친 다른 후보지 3곳에 비해 1순위는 100점 만점에 8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고는 부천시가 지난 2023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이며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조건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열람은 오는 31일까지며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부천시 자원순환과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 500톤, 음식물 폐기물 24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200톤, 대형 폐기물 50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인 대장 홍대선 연장안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2030년 개통될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북측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가칭 도첨역을 우선 신설하고 추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면담에서 윤환구청장은 박촌역으로 연장하는 것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취지에 적합하다며 박촌역 연장안의 경제성이 가장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실현성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의 극심한 혼잡도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위원장은 철도 노선은 주민을 우선으로 계획돼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 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 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날이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탁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2일 오후부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해 13일과 14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도가 신축 아파트 80만 호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 냉, 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예비 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이 A93블록 장기전세 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아리백 비전의 확대 실천 방안으로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이달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1일 파주시 임진각 납북자 기념관에서 파주시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납북자 가족 모임의 전단 살포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고자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 모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단 살포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가 인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인천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토론은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과 이준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과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실련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 YM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방분권개헌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향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하메드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 대리를 만나 주요 도시 간 경제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날 모하메드 알문타페키 주한 이라크 대사 대리는 이라크의 3대 도시인 바스라시와 인천시 간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바스라시는 약 290만 명이 거주하는 이라크의 경제 수도로 이라크 최대 상업항인 움카스르항과 유서 깊은 알 마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일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 통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수는 80만 9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은 지역별, 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개 교육협력 사업에 3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267억 원을 들여 도내 신입생 약 27만 명에게 교육,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에는 작년 예산의 2배인 75억 원이 편성돼 올해 6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28년부터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대형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12일 시청에서 옹진군, 지역 국회의원, 고려고석 회리와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옹진군은 선사 고려고속 회리의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일부를 옹진군에 재정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은 국비 확보를 통한 결손금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려고속 회리는 올해 상반기 중 2,000톤 이상, 최고속도 41노트 이상, 승용차 기준 차량 20대 선적이 가능한 카페리설을 발주해 오는 2028년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항로에는 2,000톤급 선박이 운항했지만 설령 제한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항이 중지됐고 현재는 1,600톤급 선박과 500톤급 선박이 운항하고 있지만 크기가 작고 차량을 실을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